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천을 넘나든 하루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올해 목표가 5,000포인트 돌파입니다. 1월이 채 가기도 전에 조기 달성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새 역사를 쓴 오늘 최강 한파에도 증권사 객장은 투자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시중은행에선 축포도 터졌습니다. 첫 소식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어제보다 1.57% 오른 4,987선의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곧장 5,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상승폭을 키워 5,019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딜링룸에선 사상 처음 5,000포인트 돌파를 축하하기 위한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5천이 가능은 하겠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그 급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5천을 달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역대급 한파에도 증권사 지점엔 투자 종목을 추천받거나 증권 계좌를 트려는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주식 거래에 서툰 어르신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5,000포인트를 넘어갔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조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주식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장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자금의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기업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좀 늘리려고 했어요. 오전 한때 5,019.54까지 치솟다 하락 전환한 코스피는 종가 기준 5,000을 넘기진 못했지만 전날에 이어 역대 최고 종가 기록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6만 원을 터치하며 시가총액이 단일 종목 최초로 1,000조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도 장중 78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3차 상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JTBC가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그 판결문은 조만간 지기현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됩니다. 징역 5년이 나온 백대현 재판부 판결문도 곧 제출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은 이미 증거로 반영됐습니다. 이 판결문들의 공통점, 국헌문란 목적의 계엄이었고 메시지 계엄, 계몽령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박병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형사사법 판단이었습니다. 348쪽 분량의 판결문엔 폭력수단으로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없애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적혔습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 이번 판결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첫 사법 판단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할 주요 증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과 백대현 재판부의 체포방해 1심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헌재의 결정,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체포방해 선고에 이어 이번 친위 쿠데타란 결론까지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논리가 이견 없이 일관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확인한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어제 선고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검색해 단전 단수의 법률적 근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다음 달 12일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는 내란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재 결과 판결문엔 이상민 전 장관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밤 9시 13분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갑니다. 18초 뒤 다시 대접견실을 나와서는 밤 9시 19분경 정부조직법을 검색합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검색한 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고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은 거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법관으로 봉직하였기에 법관으로서의 경험, 당시 지녔던 마음가짐과 자세는 제 평생을 걸쳐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김장 행사 핑계를 대왔습니다. 일정표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김장 행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겠죠. 그러나 재판부는 김장 문건을 직원들이 보고한 적이 없고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장, 소방청장, 그 다음 날엔 수자원공사 사장에게까지 전화했다며 이는 단전단수 문건을 받고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신천지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신천지 안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합동수사본부가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선거 관련 내용을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걸 당시 핵심 간부들이 공유했습니다. JTBC가 그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1일 신천지 핵심 간부들끼리 나눈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갑자기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텔레그램에 재가입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파장과 교회 담임들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하라고 내려왔다고 답합니다. 선거 관련 창 내용도 다 지우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해 대선 경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조직적인 증거인멸 지시가 하달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신천지 신도 다수가 텔레그램에서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들은 2021년 무렵부터 국민의힘 집단 가입에 나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시기와 겹칩니다. 한 전직 간부는 JTBC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밀리는 모양새가 되자 윤석열을 밀어주란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부는 검경 합수본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주 내내 전직 핵심 간부들을 불러 신천지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부 신천지 서열 100위 안에 들었던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합수본은 참고인 조사와 임의로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취재진은 신천지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마을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 타버린 집기만 남았습니다. 며칠 전 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구룡마을 주민들에겐 오늘 같은 절정의 추위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급식소 앞에서 40분 넘게 줄을 서야 하는 노인들에게도 칼바람이 무정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최연수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강추위에 탑골공원 무료 급식소엔 사람 대신 박스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급식 시간이 다가오자 온몸을 무장한 노인들이 모입니다. 아침에 8시부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오늘도 여기 오는 사람들 배고픈 게 오지.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그러지. 누가 밥 주고서 여기 와야지. 따뜻한 한 끼를 위해 먼 거리도 감수하고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45분. 천안에도 오고 뭐 아니면 인천에도 오고 다 혼자 와서 먹고 여기 와서 안면 말이야. 무료로 주니까 먹죠. 연휴가 없는 이곳엔 한파에도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이 오갑니다. 오늘도 아마 400명 넘을 거예요. 빈속에 약을 잡술 수가 없으니 아침에 8시 반에 주먹밥하고 국 한 그릇이 잡숫고 약을 잡수. 그러니까 그 밥이 굉장히 소중하더라 이 말이야.
지금 낮 기온 영하 9도로 손이 얼뜻한 추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료급식소에는 40분 넘게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데요. 이렇게 취약계층을 덮친 한파 지역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환잣집이 모여있는 구룡마을입니다. 이렇게 벽에 무포를 덧대고 연탄을 떼서 찬바람을 막아보지만 영하 10도 강추위에는 역부족입니다. 허물어진 외벽 사이를 파고든 냉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실내에서도 외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에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냥 몸에 배버리 쓴 게 그러지. 집에 있어도 이렇게 있고 연탄으로 견뎌내. 연탄 다른 거 없어. 지난주 큰 불이 났던 곳은 아예 잿더미가 됐습니다. 집을 잃은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조차 사라졌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집집마다 피우는 연탄이 또 사고로 이어질까 밤잠을 설칩니다. 이재민들은 그나마 몸을 누일 곳조차 없습니다. 구청 지원으로 근처 호텔을 임시 거처 삼았지만 오는 26일부터는 지낼 곳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시던 댁이 어느 쪽이었어요? 여기에요. 내가 살던 방 근처로 한번 가보고 뭐 또 쓸 수 있나 있는 거 나오나 하고 들어가기도 싫고 마음만 복잡합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이번 한파가 한층 더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JTBC 최연수, 하예빈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